가을에 문득 9월이 왔습니다. 9월은 여름과 가을을 이어주는 계절이죠. 해수온은 평균 23도, 여전히 난류성 어종이 활개치지만 육상의 공기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면서 한결 낚시하기 좋은 청량한 공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수온 분포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9월의 바다 수온이 7월의 바다 수온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긴꼬리 뱅에돔, 무늬오징어, 한치, 참돔, 돌돔 이런 난류성 어종들이 여전히 잘 낚입니다. 태도, 홍도, 가거도 같은 신안군 원도에서는 9월에 연중 최고의 돌돔 호황이 전개되고 내만에서는 감성돔 낚시가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특히 서해는 9월부터 10월까지 2달 동안 1년 조항의 반 이상이 쏟아질 정도로 호황을 보입니다. 우럭, 광어, 농어, 고등어, 삼치, 망둥어에 쭈꾸미, 문어, 갑오징어까지 서해의 주력 어종들이 풍성하게 낚이는 가을이야말로 수도권 바다낚시인들에게는 최고의 황금 시즌이죠. 다양한 어종으로 넘쳐나는 9월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낚시 대상어는 어떤 놈들일까요? 9월의 인기 어종 1위는 서해의 귀염둥이 쭈꾸미입니다. 9월 1일부로 금어기가 해제되는 쭈꾸미, 1년 동안 이날을 기다려온 낚시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지만 분위기는 어째 예년 같지 않습니다. 작년 같으면 8월부터 이 쭈꾸미 시즌에 대비한 신상품 입점과 판매로 떠들썩했을 텐데 올해는 조금 조용하네요. 그 이유는 작년에 쭈꾸미가 불황이었기 때문에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진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코로나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 침체, 즉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말랐다는 거죠. 작년에는 코로나로 실내 활동이 힘들어지면서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낚시로 레저 인구가 몰렸지만 올해는 경기 침체로 인해 그 수입이 줄면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서해 낚싯배들은 이 보구치 조항으로 난리가 나야 되는데 손님이 없어서 울상입니다. 쭈꾸미 낚싯배들 경우에 작년에는 시즌 오픈 전에 벌써 10월까지 좌석이 예약이 다 차 있었지만은 지금은 주말에도 좌석이 남아도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쭈꾸미가 불황을 보인다면은 이 서해 낚싯배들은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올 시즌 쭈꾸미 낚시 조짐은 밝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많은 쭈꾸미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인천시의 경우에는 지난 4월에 이 쭈꾸미 치어를 대량으로 방류해서 인천과 영도 낚싯배들은 가을 호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두 종류 조항이 다 좋았다는 사실도 쭈꾸미 역시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한치는 사상 유례없는 풍작을 거두었고 무늬오징어도 일찌감치 굵은 씨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어는 거머기가 풀리자마자 마리수 호황을 보였고 장마철에 비가 잦아서 잠깐 주춤했지만은 격포권에서 이례적인 여름 호황을 선보이는 등 이 호황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쭈꾸미 배의 예약이 부진한 것이 낚시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그 초보자들이 쭈꾸미 낚시를 해보고 싶어도 배를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굴렀는데 올해는 여유있게 낚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으니까요. 올해 쭈꾸미 출조 예약이 부진한 또 하나의 배경에는 한치의 대호황이 있습니다. 올여름 한치가 대풍을 이루면서 수도권 선상 낚시인 치고 한치 출조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정도였는데 쭈꾸미보다 맛있는 한치를 먹어보고는 가을에도 쭈꾸미 대신에 한치배를 타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제주도 한치배 낚시는 서울에서 오후 비행기로 넘어가서 다음날 오전에 돌아올 수 있는데 평일에 저가 항공을 이용하면 왕복 항공료가 5만 원이 채 안 되고 선비 12만 원을 내면은 선사에서 차로 직접 그 공항까지 실어주는 픽업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도 쭈꾸미 낚시와 비교해서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어쨌든 올 가을 쭈꾸미 낚시는 예년보다 한가한 속에서 넉넉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비나 애기는 작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작년 불황의 여파로 낚시마다 재고가 꽤 쌓여 있어서 신상품 출시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올 시즌에는 애기보다 애자를 많이 사용할 전망인데요. 작년에 히트한 쭈킬 또 금오조침 애자가 올해도 매출 상위권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기를 사용할 때도 역시 가지채비보다는 어신 파악이 빠른 직결채비가 대세일 것 같고, 입질을 받는 것보다 그걸 간파하기가 어려운 쭈꾸미 낚시에서는 애자나 직결채비처럼 간결한 채비가 빠른 챔질로 마리수를 올리는데 더 유리합니다. 낚싯대는 잘 부러지지 않는 티탄톱이 인기를 끌면서 작년보다 더 다양한 티탄톱 낚싯대들이 15만원부터 한 30만원 사이 가격대에 출시되어 있는데, 한 20만원대 제품을 고르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되리라고 봅니다. 입문자는 쭈꾸미 전용대 5만원에 베이트릴 5만원, 도합 10만원이면 전혀 아쉬움 없이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9월의 타겟 어종 두 번째는 무늬오징어입니다. 루어 낚시의 꽃, 오징어 낚시의 끝판왕. 무늬오징어는 쭈꾸미, 갑오징어, 문어, 한치 등의 이 두 종류를 통틀어서 가장 맛있고 가장 손맛이 좋고 가장 낚는 재미가 짜릿한 최고의 낚시 대상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해에는 무늬오징어가 없기 때문에 수도권 낚시인들은 갑오징어에 더 익숙하지만은 동해와 남해 낚시인들은 무늬오징어를 어뜸으로 칩니다. 올해는 고수온의 영향 때문인지 난류성인 무늬오징어가 작년보다 더 뛰어난 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름에 보기 힘든 키로급 대물이 많이 낚이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올가을 이 무늬오징어 낚시는 무조건 해보셔야 됩니다. 무늬오징어는 싱커가 달린 전용 루어 애기로 낚기 때문에 애깅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싱커가 없는 오징어 루어는 싯대라고 부르는데 중청을 떠다니는 한치나 살오징어를 낚을 때 사용합니다. 싯대에 봉돌을 달아서 깔아앉히면 바닥에서 살랑살랑 흔들리며 이 갑오징어를 유혹하는 장점이 있어서 갑오징어 낚시에도 애기 대신에 싯대를 씁니다. 무늬오징어는 1월, 2월, 3월을 제외하면 연중 낚을 수 있는데, 큰 씨알은 산란기인 4월부터 6월 사이에 주로 낚이고, 마리수 조항은 그 어린 오징어들이 이제 떼지어 다니는 8월부터 10월까지 나타납니다. 8월에는 몸통 크기가 감자만한 그런 감자급 사이즈들이 주로 낚이고, 9월에는 고구마급과 그리고 한 무급 이제 낚이면서 10월까지 점점 씨알은 굵어지고 대신 마리수는 점점 줄어드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무늬오징어 낚시가 애깅의 정점으로 불리는 이유는 한치나 갑오징어보다 하이 테크닉을 필요로 하고 좀 더 전문화된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낚시 장비와 애기에 지출되는 비용이 다른 두 종류 낚시에 비해서 많다는 게 대중화를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기도 하지만은 덕질을 부추기는 애깅 덕후 양산의 토대이기도 합니다. 로드와 릴. 애깅 낚시 때는 비싼 것은 100만원이 넘고 입문용도 10만원부터 20만원 사이에 형성됩니다. NS 다크호스트 애깅, 아부가르시아 솔티파이트 라이트 애깅, JS 컴퍼니 닉스팝 애깅, 다이와 에메랄다스 X가 입문기로 많이 추천되는 제품군이죠. 로드의 길이는 8피트 6인치 그리고 8피트 3인치가 대종을 이룹니다. 액션은 라이트, 미디엄 라이트, 미디엄 헤비가 있는데 대부분 미디엄 라이트와 미디엄을 사용합니다. 국산 때와 시마노 때는 ML 액션이 잘 팔리고 다이와 때는 M 액션이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다이와 때의 액션이 약간 더 무르다는 뜻이겠죠. 릴은 2000번, 2500번, C3000번의 소형 바디에 쉘로우 스프를 갖춘 스피닝 릴을 사용하고 라인은 0.85 합사를 많이 쓰는데 원줄이 가는수록 어신을 감지하기 좋기 때문에 0.65나 0.85를 쓰는 분들도 많습니다. 애깅에서 가장 중요한 태클은 역시 애기죠. 무늬오징어는 갑오징어보다 이 애기를 많이 가리는 편인데 싼 게 한 4, 5천원, 비싼 것은 만원에서 이제 12,000원 정도 하는 이 애기를 비싼 애기를 쓰면 그만큼 입질 빈도가 늘어나는 데다가 또 바닥에 걸려서 떨어뜨리는 애기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무늬오징어 낚시를 해보면 애기 값이 장난 아니게 들어갑니다. 애기를 구입할 때는 칼라, 크기, 무게 세 가지 기준을 놓고 고릅니다. 먼저 컬러. 낮밤 없이 가장 잘 먹히는 색깔 한 개만 고른다면 정갱이 컬러입니다. 일본말 아지의 머리 글자를 따서 AJ 컬러라고 부르죠.
두 번째 잘 먹히는 색깔은 오렌지색입니다. 아직 물속이 어두운 아침에 위력을 발휘하며 낚시를 시작하면 맨 처음 꺼내는 파일럿 애기로 이 주황색 애기를 많이 씁니다. 세 번째 컬러는 핑크입니다. 해그름에 가장 잘 먹히는 색깔로 알려져 있죠. 그 밖에 고등어, 전어를 표현한 내추럴 컬러도 잘 먹히고 배에서 깊은 수심을 노릴 때는 보라색이 필수 컬러입니다. 둘째, 크기. 애기는 크기에 따라서 2호, 2.5호, 3호, 3.5호, 4호로 구분됩니다. 작은 애기는 작은 오징어에, 큰 애기는 큰 오징어에 사용되지만은 이 큰 오징어도 활성이 낮을 때는 작은 애기를 물고 나올 때가 많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호수는 3호와 3.5호인데 예전에는 3.5호 애기가 가장 많이 팔렸지만은 최근에는 3호 애기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2.5 애기의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무게. 이 애기는 침강 속도에 따라서 슈퍼 쉘로우, 그리고 쉘로우, 그리고 노멀, 딥으로 구분됩니다. 각 애기의 침강 속도를 보면은 슈퍼 쉘로우는 1m 깔았는데 7 내지 8초, 쉘로우는 1m 깔았는데 5 내지 6초, 그리고 노멀은 1m 깔았는데 3.5에서 4초, 딥은 1m 깔았는데 한 2.5에서 3초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포인트의 수심에 따라서 애기를 고르는데 2 내지 3m로 아주 얕은 곳에서는 슈퍼 쉘로우, 4, 5m 수심에서는 쉘로우, 6 내지 8m 수심에서는 노멀이 적합합니다. 딥 타입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안 씁니다. 10m 이상 깊은 수심에서도 노멀 타입으로 대응하고 있죠. 만약에 초보자가 최소한의 애기만 사서 애깅을 시작해 보려고 한다면은 정갱이색 3호 S와 N, 오렌지 3.5호 S와 N, 핑크색 3호 S와 N, 이 6가지 애기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무늬 오징어 낚시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이 로드 액션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공격성이 강한 무늬 오징어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는 낚싯대를 세게 채워서 애기가 껑충 뛰는 이 액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샤쿠리라고 부릅니다. 잡아챈다는 뜻의 일본어 샤쿠루의 명사형이죠. 요즘은 일본말 대신에 저킹이라고 부릅니다. 바닥을 살살 끄는 문어나 갑오징어용 액션과 달리 바닥에서 1m, 2m 강하게 쳐 올리면서 무늬 오징어의 공격을 유도하는 게 애기의 특징인데요. 무늬 오징어는 애기가 뛰어 오를 때 그걸 보고 흥분하고 비실비실 깔아앉을 때 빠르게 접근해서 바닥에 닿는 순간 애기를 덮칩니다. 즉 시선을 끄는 것은 저킹 단계지만은 입질은 99% 폴링 단계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킹 후에 폴링 때는 줄을 팽팽하게 하고 원줄이 쓱 끌려가거나 아니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축 처지면은 그게 입질이니까 챔질하시면 됩니다. 저킹 동작은 유튜브 동영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애깅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그런 걸 보여드릴 깜냥은 안 되고 다만 제가 직접 낚거나 또 낚는 걸 지켜본 바로는 1단 저킹보다는 2단 저킹이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3단 이상의 너무 과격한 저킹이나 또 좀 복잡하고 짜잘한 그런 액션은 그다지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심이 3m 이내로 얕은 곳에서는 위로 저킹하지 말고 옆으로 이렇게 2단 저킹 해주시면은 애기가 그 회전하는 반경이 넓어지면서 그 입질 확률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서도 앞으로 이제 가까이 끌려오면은 그 발밑은 수심이 얕아지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옆으로 저킹 해주시면은 애기가 바닥에서 이렇게 뛰니까 히트 확률이 좀 더 높아집니다. 아직 한 번도 애깅을 해보지 않았거나 애깅을 해봤지만은 큰 손맛을 보지 못한 분들에게 저는 선상 애깅, 즉 팁런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초보자가 방파제나 연안에서 무늬 오징어를 낚는다는 것은 그 포인트 사정을 꿰고 있는 베테랑과 동행하지 않은 이상 힘든 미션입니다. 그래서 먼저 배를 타서 선장님의 도움을 좀 받아서 무늬 오징어의 손맛이 어떤 것인지 먼저 체험해 보는 것이 이 애깅에 능숙해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낚시든 대상어를 낚아봐야 재미가 들고 감도 생기고 낚시 실력도 느는 법이죠. 그래서 이 서울 등 수도권의 애깅 낚시인들은
팁런을 선호합니다. 멀리 남해까지 내려가서 꽝 치는 것보다 좀 더 돈을 써서 확실한 손맛을 기대하는 것이죠. 팁런 배들은 거제, 통영, 여수에 주로 분포합니다. 배삭선 1인당 8만원이 대부분인데 식사가 제공되거나 낚시 시간이 긴 배들은 10만원까지도 올라갑니다. 보통 오후 5-6시에 출항해서 밤 12시쯤 철수하는데 밤새 낚시하는 배들도 있고 또 새벽에 나가는 배들도 있으니까 각자 그 스케줄에 맞춰서 출조선을 고르시면 됩니다. 선상에서는 8피트 이상의 에깅대는 불편하고 6 내지 7피트의 팁런 전용대를 주로 씁니다. 최근에는 조작성이 더 좋은 5피트 짧은 대가 또 인기가 있습니다. 볼락 루어대를 쓰는 분들도 들어있고요. 팁런대의 가격은 국산이 10만원대부터 30만원대, 수입품은 40만원부터 한 70만원까지 합니다. 하지만 조과를 결정짓는 열쇠는 낚싯대가 아니라 역시 애기입니다. 팁런 애기는 3호, 3.5호, 4호가 많이 쓰이는데 작은 오징어가 낚일 때는 2.5호와 2호 애기도 사용합니다. 특징은 일반 애기처럼 쉘로, 놈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25g, 30g, 40g, 50g 등의 무게로 구분한다는 거죠. 보통 25g과 30g을 많이 구입해서 더 빨리 깔아앉혀야 되겠다 싶을 때는 팁런 싱크를 달아서 무게를 추가하는 식으로 많이 씁니다. 팁런 싱크는 20g, 15g, 10g 순으로 많이 판매됩니다. 컬러는 보라색, 퍼플 계열이 단연 인기 짱입니다. 남색과 보라색은 파장이 길어서 깊은 수심에서 잘 보인다고 하죠. 보통 팁런으로 노리는 수심이 한 10에서 14m 깊은 수심을 노리기 때문인지 이 보라색 애기가 특별히 잘 듣습니다. 해거름에 사용할 핑크 그리고 나빠 없이 통하는 퍼플 이 두 가지 컬러는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애깅 이야기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이달의 유망 낚시터는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기자가 선정한 9월의 유망 낚시터는 고군산 군도입니다. 서해를 대표하는 바다 낚시터 고군산 군도는 서해 낚시 피크 시즌인 9월과 10월에 꼭 가봐야 할 낚시터입니다. 위도, 왕등도와 더불어서 서해를 대표하는 감성도 낚시터였고 농어, 우럭의 집산지로도 유명한 낚시터죠. 2018년 12월 새만금 방조제에서부터 고군산 군도를 연결하는 다리가 모두 완공되면서 고군산 군도는 섬에서 육지로 탈바꿈합니다. 전문꾼들만 찾던 갯바위 낚시터에서 가족 낚시터, 생활 낚시터로 변모하게 된 거죠. 야미도,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를 차로 돌면서 캠핑 낚시를 할 수 있고 야미도에서 낚싯배 해동호와 백마호를 타면은 이 참돔과 감성돔이 잘 낚이는 말도, 방축도, 횡경도, 관리도의 1급 갯바위 포인트에도 내릴 수 있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호황기에는 원투 낚시에 진호래미와 붕장어, 루어 낚시에는 농어와 갑오징어, 찌낚시에 감성돔, 선상 낚시에는 우럭과 광어가 낚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가장 핫한 어종은 바로 깔치입니다. 2018년 가을부터 시작된 고군산 깔치 루어 낚시는 이제 서해안 최고의 인기 장르가 되었습니다. 선유도 둘레길, 선유도 1, 2, 3리 항구, 새만금 방조제, 신시도 내항, 야미도 해안도로, 장자도항 방파제, 그 밖에 섬과 섬을 연결하는 그 다리 부근의 그 물목은 모두 깔치 루어 낚시 명당입니다. 깔치 거머기가 해제된 8월 1일부터 새만금 방조제와 고군산 군도는 매일 밤 이 깔치 집어등으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즌 초반이라 2지급 풀치가 많지만은 9월 중순을 넘어서면은 2.5지, 3지급이 주로 낚이고 11월 중순에 이르면 한 3.5지급 깔치까지 낚입니다. 고군산 군도는 조항 못지않게 풍광이 아름답고 또 그 관문인 군산 시내에도 맛집과 관광 명소가 많으니까 가을이 가기 전에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을은 바다 낚시에서 서해의 계절입니다. 항상 남해에 밀리기만 하던 서해 조항이 남해에 필적하는 유일한 계절이 9월과 10월 가을이죠. 하지만 가을이 지나간 서해 해변에는 꼭 남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낚시인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인천 시흥 화성의 삼치 망둥어 낚시터, 서산 당진 태안 안면도의 숭어 고등어 낚시터, 낚시객이 몰리는 자리마다
흔적으로 남는 그 숱한 쓰레기들,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몹쓸 자화상 올 가을에는 꼭 좀 지워버리고 싶네요. 내가 버린 쓰레기는 물론 남이 버린 쓰레기까지 말끔히 수거해서 청정 낚시터 꼭 만들어 놓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